겉보기엔 다정하거나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교묘한 조종, 감정적 무책임,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저항이 숨겨져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성이 이러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신적 명료함을 흐리게 하며 내면의 힘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무의식의 그림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특성이 숨겨진 깊은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관계 속 독성 패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처음부터 알아차리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문장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대화 속에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내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리 게임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세요. 이 말 하나하나에는 더 깊고 위험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결국 집중력,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되는 소모적인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내면의 평화와 훈련을 위해 노력한 여성이라면 이런 역동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피해야 할 말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감정지능과 명확함, 내면의 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처음 들으면 진정성이나 솔직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주의하세요. 남성이 이 말을 자신의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은 가장 흔하고 위험한 레드 플래그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은 자기 인식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숨는 사람은 진정한 자신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은 당신이 이미 불편한 행동 패턴, 감정적 조작, 책임 회피,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발견했을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피해자인 척하거나 당신이 그를 바꾸려고 한다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사람의 받아들일 수 없는 면까지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진정성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서 옵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품성의 완전함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 있다. 나태함이나 오만함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의식 있는 여성은 변화하려 하지 않는 남성과 함께 있어선 안 됩니다. 그런 남자와의 관계는 마치 당신 혼자 노를 저으며 그 남자는 배에 올라타지도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결국은 핑계, 공허한 약속, 당신만이 감정적으로 노력하는 관계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우리 주변 환경이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곁의 사람이 당신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진심으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핑계를 대는 것인지 자문해 보세요. 그의 말 뒤에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자신의 실수에 대한 부정, 어떤 비판에도 방어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될 패턴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심각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시작일 뿐입니다. 이후에는 더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행동들이 따라옵니다. 당신은 어느새 자신만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적응하는 관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그는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된 사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용기를 지닌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매일 성장하려는 사람 말입니다.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멈출 뿐 아니라 당신의 성장도 방해합니다. 당신의 가치관을 지키고 그에 따라 행동하세요. 감정이 머물고 싶어 한다 해도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부터가 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전 여자친구들은 다 미쳤어. 다 독성이었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과거 연애에 대한 감정적 토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말 뒤에는 훨씬 깊은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피해자 의식, 감정적 미성숙, 그리고 투사의 뚜렷한 징후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진정한 개인의 성장이 정직한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남자가 자신의 과거 연애의 모든 문제를 전 여자친구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을 진지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깊은 심리학이 개입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그림자 속에서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전 연인을 험담하는 남성들은 사실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투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위험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만성적 피해자 역할이죠. 이런 서사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고 과거를 과장하며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해 주기를 원합니다. 너만은 날 실망시키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모든 전 여자친구가 독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반복되는 패턴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지는 법을 배운 의식 있는 여성이라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윤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그는 계속해서 과거의 무의식적 각본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 그가 전 여자친구에 대해 했던 이야기들이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피해자로 남기려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가해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구멍난 배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쏟아도 결국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정적 절제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말 뒤에 숨은 뜻을 꿰뚫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과거의 연애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항상 자신이 당한 일만 말하고 있었는가?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말한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갑자기 달라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치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할 의지도 없는 상처 입은 남성을 고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길을 함께 걸을 준비가 된 사람과 그 삶을 나누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의 그림자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조작에 대해 말할 때 꼭 인식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감정적 함정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야지. 이것은 가장 교묘하지만 동시에 가장 해로운 감정적 협박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 감정적 욕구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사랑을 조종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사랑은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요구가 아니라 자유와 상호 존중, 깊은 존경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을 감정적으로 노예로 만들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의 목적은 바로 그 감정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호소력 있어 보이는 말들에 속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의지에서 출발하며 절대 강요나 협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권력과 관련된 이러한 역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림자에 대한 연구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불안과 통제 욕구를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길 때 어떻게 불균형한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떤 남성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당신의 애정을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조작의 은밀한 형태일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건강한 요청과 은폐된 요구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말에 응할수록 그 순간에는 사랑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진정성, 경계, 내면의 힘이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양보할수록 그의 기대는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명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감정적 복종의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랑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아니면 그를 잃을까? 두려워서일까? 이런 문장들은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대화 속에서 단지 자신의 경계를 지켰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혹은 자신의 시간이나 의견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소유로 착각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당신은 성장하고 표현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조건 없이. 만약 어떤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말한다면 그는 단지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이해나 연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통제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통해 당신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당신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자신의 뜻을 강요하려는 교묘한 시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도 조작도 아닌 자유를 함께 나누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스토아 철학도 이를 강조합니다. 진짜 사랑은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 감정적 협박의 도구로 변질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을 가장한 권력일 뿐입니다.
이런 감정적 압박에 굴복하면 당신의 자기 절제는 무너지고 당신의 자존감에는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여성이라면 단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굽힐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서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한번 허용하면 그 패턴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지만 곧 더 큰 요구가 되고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자신의 뜻이 아닌 그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나 융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 해답은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세요.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변덕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일 감정적 자유를 잃어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것을 끝없이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한 여성은 압니다. 모든 싸움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신의 의지를 꺾기 위한 싸움은 애초에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감정적 조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소개할 문장은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말 중 하나입니다. 넌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은 매우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픈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의 안정감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려는 공격입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가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칼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바로 그런 투사의 결정체입니다. 넌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 이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남자의 내면의 공허함, 왜곡된 기대, 그리고 끝없는 통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작게 만들려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니까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덕성, 행동, 그리고 내면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 문장은 바로 그 반대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지배 욕구로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며 당신이 부족하다고 암시한다면 그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애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당신은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X 때문에 부족하고 내일은 Y 때문이고 결국 당신은 지치고 한때 분명했던 것들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는 여성은 애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끊임없이 변하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성장과 확신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삶을 나누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언젠가 그 문장을 듣게 된다면 멈추고 깊게 숨쉬고 당신이 누구인지 떠올리세요.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이미 충분한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더 나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불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것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어둠만 찾는 사람에게 당신 안의 빛을 보여줄 수 없다. 그리고 한 명의 스토아 여성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의 내면의 평화는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모든 시도보다 더 소중하다. 외적인 인정은 잠깐이고 불안정하며 종종 자기 중심적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여성이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며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생겨납니다.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특히 당신의 불안감을 무기로 삼는 남성에게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너는 내게 부족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공허함, 과장된 자아, 통제 욕구의 투영입니다. 그 말은 관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과 자존감을 끝없는 평가 속에 가두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절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이 된다. 당신이 이러한 문장을 일찍 알아채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쓰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관계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외부의 판단은 우리가 그 판단에 힘을 줄 때만 힘을 가질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게 하지 마라.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넌 충분하지 않아 라는 신호를 준다면 가장 현명한 선택은 그를 설득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며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감정적 절제란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당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감, 명료함, 자유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자기 통제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감정의 부스러기를 건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깊게 숨쉬고 똑바로 서서 기억하세요.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통해 우월함을 느끼려는 그의 욕망에 있다. 떠나세요. 그리고 확신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의해 정의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해석될 필요 없도록 말하라. 누군가가 암시적으로 말하거나 이중적인 뉘앙스를 담아 표현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당신을 끊임없는 불안감 속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당신은 해석하려 애쓰고 맞추려 노력하며 갈등을 피하려 하다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그의 감정에 더 많이 휘말려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이라면 이런 심리게임에 애초에 휘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에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세요. 두려움 없이, 변명 없이 그의 감정에 덫에 얽히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조작의 고리를 끊어내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도록 만듭니다. 그는 결국 명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우든지 아니면 자신의 수동적 공격성 속에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 놀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명료함과 진정성으로 사는 것은 내면의 자유를 향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자동 반응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누구에게 우리의 에너지를 나눌 것인지 말이죠. 애매모호한 말이 오가는 대화에서 명확하게 답하거나 그 자리를 조용히 벗어나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지능입니다. 조작을 싹부터 잘라내는 방법이며 당신의 감정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스토아적 태도는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상대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굳이 해석하려 애쓰지 마라. 불분명함은 조종의 도구일 뿐이다. 의식 있는 여성, 그리고 현명한 남성 또한 항상 명확함, 일관성, 내면의 자유를 선택한다. 당신의 선택에 충실하세요.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신을 조종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수수께끼처럼 말하지도 감정적으로 자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심리게임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솔직함 속에 드러납니다. 내면의 평화는 생각, 말, 행동이 하나로 일치할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이런 겉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문장들은 사실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을 넘어 더 깊은 것을 바라보라. 단지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반복되는 패턴을 보라. 우리의 감정적 안정을 지혜로 보호하라. 이것은 타인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잃기 전에 떠나야 할 순간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